100억대 아파트를 공개한 조영남. 재산 25%이 여자 줘라. 이 유서 공개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조영남 씨가 사실 이 이야기를 가보자고 방송에서 공개를 하면서 내 옆에 있던 여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여정 씨와 결혼하여 낳게 된 두 아들에게도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이 됐고, 사실 이 아파트만 해도 100억대로 추정되는 청담동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재산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쓰라고 적었다가 자식이 셋이니까 4분의 3은 자식에게, 4분의 1은 그때 옆에 있는 여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때문에 조영남 씨와 윤여정 님의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되면서 야, 참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구나 라고 했는데, 이 조영남 씨의 발언들이 계속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망언 제조기 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영남 씨 이젠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후의 명곡 때 얘기죠. 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히트곡인 사랑 없이 못 살아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2번이나 이혼하지 않았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랑에 너무 오버했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조영남 씨는 이혼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이 안 드나? 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영남 씨는 13년 만에 이혼을 했고, 신동엽 씨는 17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동엽 씨가 조금 힘들 때마다 선배님 말씀을 명심하고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이 사태를 수습했는데, 이 신동엽 씨에게 이혼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이 안 드나? 라고 망언을 했다라며 인성이 문제다. 내가 신동엽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조영남 씨를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가요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지 않았냐. 노래는 잘하더라.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음주운전 사건 사고 때문에 일순간에 나락가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연예인도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저 얼굴이 더 알려졌느냐 덜 알려졌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또 최근에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삶은 고통 반 기쁨 반이야. 쇼펜하우어 플러스를 출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영남 씨가 최근 이 저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쇼펜하우어였다면 인생은 고통이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건데 정확히 반반이거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고통을 앞세워 후세 사람들에게 염세 철학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다.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 씨가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바탕으로 인생을 성찰한 내용을 모아 책을 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쌓인 고통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다가 쇼펜하우어까지 거론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니체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자기는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결혼이라는 게 뭐다. 자신의 성질이 못됐으면서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식의 모든 삶에 대해 자세히 써놨다. 의지와 표상이라는 어려워 보이는 개념에 대해서 논문식으로도 쓰고 이걸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아주 쉽게도 작성했다. 삶에 대해서는 대단한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영남 씨는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앞에 쇼펜하우어가 있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고통 반, 즐거움 반, 슬픔 반, 기쁨 반, 고독 반, 안 고독 반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대작 논란이 있을 때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다. 거기에 비하면 6년 동안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걸 불평하면 바보다. 고통을 안 하면 인생이 밋밋해진다. 도랑에 빠졌다가 아등바등 올라온 사람들이 방법을 터득하여 밋밋하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티팬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 안티팬이 많다. 그러나 안티팬은 나를 안다는 의미다. 나를 알기에 흉도 본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고맙고 줄어드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조영남 씨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당수 분들이 비판을 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과거에 이런 말도 했기 때문입니다. 2번 결혼했고 2번 이혼했는데 2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가 아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나는 배다른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내였던 윤여정과의 사이에 이미 아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지 17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눈인사조차 나눈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참 신기하다. 이혼한 지 오래됐고 내가 이혼한 아내도 둘인데 유난히 윤여정과 내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둘 다 연예인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실은 윤여정 씨가 회고록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책을 쓰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영남 씨는 차후에 윤여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고록뿐만이 아니라 뭐 자신의 이런 작품들 2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예능 방송에서 밝혀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알다시피 대작 논란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대작이다 아니다를 이 미술계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그나마 6년 정도의 비판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도 이미 유명했다라는 거죠.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 도중에 김수미 씨와 설전을 하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고 불후의 명곡에서 마마무 그룹에게 그 이름은 엄마가 없는 뜻이냐? 라는 발언도 했고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와의 인터뷰 도중에 일본이 한수 위다 라고 말해서 참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건 윤여정님과의 이혼 사유가 외도 때문인데 그 이외에도 여성 편력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자신보다 어린 여자들에게 과한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때 보면 이렇게 특별 출연자들에게 막 갑자기 다가가서 끌어안는다던가. 자, 결국 대중들에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기괴한 예술가니까 그러려니 하던 사람들마저도 조영남 씨의 이 작품 대작 논란에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등장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자신의 자산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이 윤여정 씨까지 함께 소환이 되고 만 거죠. 근데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아까 윤여정 씨와의 두 아들 때문에 새롭게 만난 이 두 번째 아내와도 아이를 갖지 않았다. 배다른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작 조영남 씨는 새로운 양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딸, 이 바스트 발언이 심각하죠. 이제 막 봉긋해지기 시작했다. 와, 정말 좀 심각합니다. 이게 벌써 한 9년 전이니까 이 양따님인 분은 벌써 성인이 돼가겠죠. 이 당시 때 조영남 씨가 나를 돌아봐 출연 중에 과거 방송에서 양딸에 대해 언급하여 논란이 된 부분이 새삼 주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015년보다 더 이전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어른이 됐겠네요. MBC 사람이 좋다 방송에 등장했었던 조영남 씨가 자신의 양딸에 대해 이제 막 바스트가 봉긋해지기 시작했다. 엄청 내가 사정사정해야 한번 보여줄까 말까인데 정말 예뻐, 환상적이다. 그렇게 엄청난 거, 아름다운 걸 꼭꼭 숨기고 다녀야 한다니 라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 때 이 따님이었던 조은지 양은요, 불과 나이가 이렇게 어렸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양딸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친딸에게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평소에 여성 편력이 심했던 조영남 씨가 이렇게 어렸던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이 당시에 했으니 벌써 이 따님은 어른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조사를 더 못 해봐서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유산을 이야기했던 조영남 씨는 아들 2명과 뭐
옆에 있는 여자, 그리고 자식이 3명이다 라고 했으니 여전히 이 따님은 양딸로서 조영남 씨와 함께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여러분 15살이면요 이미 자랄 대로 자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양 아버지가 그렇게 재촉을 하니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정말 이 기사를 읽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조영남 씨에 대한 사건 사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동엽 씨에 대한 망언 발언들, 오죽했으면 언론사에서 철 좀 드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불후의 명곡에서 김수현 씨하고 윤여정 씨가 굉장히 친했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시청자들이 도대체 조영남 씨를 누가 섭외해서 매번 방송에 출연시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왜 빗발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79세 조영남, 여자친구 여러 명 있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서열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30일 날 방영된 MBN 가보자고 시즌3에서 자신의 100억대 청담동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또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은 재미니스트다.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냐고 질문을 받자 제일 재밌는 건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다. 여자친구 만나서 쇼핑을 한다.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자 홍현희 씨가 선생님의 매력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조영남 씨는 아니다. 서열도 다 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미국에 있는 여자인데 10년 동안 서열 1위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기도 했다. 그 이후로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서열 1위에서 뺐다. 모르겠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말하는 여자친구가 요즘 흔한 말로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를 말하는 건지 이 애인으로서의 여자친구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영남 씨가 한 요번 발언은요, 이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에게 전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다. 2번의 이혼, 조영남 유서와 재산 분할 언급. 자, 화가로서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남 씨. 자신의 유서와 재산 분할을 언급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있고 재산도 주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장례식은 치르지 말아라.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와서 나한테 절하는 것도 좀 싫다. 이런 황당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담요에 말아 화장하고 나의 유골을 영동대교에 뿌려달라. 그런데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 몰래 라고 써놓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유서 속에서는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 반을 주라고 적었는데 수정을 하였다. 자식이 셋이니까 4분의 3은 자식,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로 적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조영남 씨의 여자친구 여러 명이 있다라는 이 대답에 홍현희 씨가 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이것이 조영남님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가 봐 라고 웃음을 겨우 자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니죠. 왜냐면 윤여정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통하여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윤여정 씨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또 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 이 윤여정 씨가 알다시피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미상을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가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기사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윤여정 씨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에 대한 미련이 1도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을 언급하며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을 당시 했습니다. 두 아들을 집에다 두고 나온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죄의식이 남는다. 이 얘기는 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등장을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해요. 같이 살던 분하고 헤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윤여정 씨를 말하는 거죠. 그때 나는 왜 두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아들을 두고 나온 것이 후회가 된다. 한 번도 연락이 한 적이 없냐라고 묻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심지어 버킷리스트 원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다면 전처인 윤여정 씨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다. 이런 미련이 남은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조영남 씨 입장이고 이 윤여정 씨 입장에서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미상을 싹쓸이하고 성난 사람들 시즌2에 합류를 하면서 억만장자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 억만장자 역할이지만 억만장자까진 아니라 할지라도 백만장자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윤여정님은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산이 부족해서 조영남 씨를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조영남 씨가 그리고 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을 그럼 자녀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냐? 아들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내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은 내가 그런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해하리라고 나는 믿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말하기가 쑥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정말 아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조영남 씨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요? 자의 재산 25%, 4분의 1이죠. 이 모든 걸 옆에 있는 여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방송에서 이 조영남 씨가 유서에 대한 이야기, 뭐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는 윤여정 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까지만 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또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조영남 씨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집값만 200억이 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더불어서 조영남 씨가 화가로서 벌어들인 이 자산도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확실히 최소 수백억 원의 자산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인지 이 재산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조영남 씨에 관련된 기사가 지금 보이십니까? 빗발치고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저 방송 프로그램에 조영남 씨만 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예상되는 이 조영남 씨의 자산을 이 유서 공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윤여정 씨 얘기도 이제 와서 꺼내고 있다. 통화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고 쇼핑 데이트를 하고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또 망언을 쏟아냈다. 윤여정과의 이혼을 언급해놓고 또 뒤늦게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자친구 얘기와 윤여정 씨 얘기와 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도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조영남 씨가 여기에서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 방송에서 쏟아냈단 얘기예요. 자, 알다시피 조영남 씨와 김수민 님의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사가 빗발치는데 자, 김수민 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숨은 미담을 공개했어요. 알고 보니 김수미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김수미가 글 잘 쓰는 건 몰랐지?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이 미술품 재판에 대해 70% 이상을 남이 그렸기 때문에 1심이 유죄가 났다. 원래 내가 그린 화투에서 그것만 오려서 조교에게 나머지를 그리게 했다. 그래서 평생 화가로 살아갈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상고했다. 딸이 똑똑하더라. 그래서 상고하여 결국 결백을 가릴 수 있었다. 뭐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김수미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수미 선생이 글 잘 쓰는 거 몰랐지. 나 미술 재판 났을 때 진중권 교수가 글을 써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진중권 교수와 조영남 씨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조영남 씨는 나도 몰랐다. 그 당시 진중권 교수가 날 왜 도운지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김수민 님이 진중권 교수에게 부탁을 했던 거였다라고 이렇게 또 미담을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론 조영남 씨가 김수민 님의 빈소에 방문을 했었던가요? 일단 확실한 건 기사에는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조영남 씨가 했습니까? 윤여정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또 한 번 회자가 되게 했죠. 거기에 자신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거기에 자신의 여러 명의 여자친구, 뭐 서열 이야기도 했죠. 거기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과거 김수미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꺼냈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꺼냈는데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꺼내도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야기들을 이 조영남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꺼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과연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생전 조영남 씨는요, 김수민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하나에 관심을 갖자 김수민님은 그냥 혼자 살아. 일침을 가했는데요. 사실 이 조영남 씨와 김수민님이 좋지 않게 헤어졌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하나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조영남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하나가 제일 예쁘다. 너무 귀엽다. 오늘 볼 수 있냐? 라고 하자 김수민님이 아휴 뭐 이렇게 좀 씁쓸해 합니다. 그러면서 조영남 씨가 내가 재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수민님이 철벽 방어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냥 혼자 살아. 지금 여자 만나면 추상 치를 일밖에 없다. 이젠 서로 아파서 병원 갈 일밖에 없는 거다. 라고 돌직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결국 조영남 씨와 김수민 님이 이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결국 좀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영남 씨는 빈소의 얼굴을 드러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이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꺼내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외도를 하여 이별을 하게 만든 윤여정님의 이야기도 예능 방송에서 쏟아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이야기하며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와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이 조영남 씨의 이 발언들이 또 한 번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영남 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예계에 연애와 관련된 이슈들만으로도 회자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로 이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 씨가 결국 돌싱에 자녀까지 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예고편에서 이런 이야기 할 것 같다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편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가 단순히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편까지는 지켜본다면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힐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 측에서 주병진 씨에게 사실의 안내를 사전에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규리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병진 님이 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나오신 것 같더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혹시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판단은 상대방 측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리 씨가 결국 본인 역시 굉장한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의 출연을 알아서 걸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거 출연하는 김규리 씨도 부담이고 또 출연을 시키는 이 출연진 입장에서도 비판을 받고 함께 출연한 주병진 씨도 괜히 이 도마 위에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병진 씨, 진정성 논란이 터진 김규리의 솔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망보다 많이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골프를 치고 나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예고편에서 보여줍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뭐 예고편이 이렇게 선공개가 다 되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의 취미가 골프로서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김규리 씨가 싱글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돌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함께 골프 취미를 가지며 충분히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고백 선공개라면서 이 주병진 씨에게 이런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 주병진 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규리 씨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볼 땐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분명히 있죠. 이럴 거면 뭐하러 출연을 했나, 또는 이럴 거면 뭐하러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를 출연을 시켰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요, 이거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않냐, 이럴 거면 주병진 씨도 김규리 씨에게도 굳이 선을 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규리 씨의 솔직한 고백에 실망보다 나는 많이 놀랐다. 50대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무언가에 대해 주병진 씨가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있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규리 씨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50대인데 왜 아직 혼자 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 이혼을 하고 결국 돌싱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대 모녀샷 돌싱 고백에 주병진 씨가 동안 맞선녀에 부담된다라는 한마디까지, 30대 같은 외모의 54세 맞선녀가 결국 이 수산물 도매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이 무엇 하나 진정성이 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실망하셨죠? 라는 이 김규리 씨의 질문에 주병진 씨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김규리 씨의 사연을 듣고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굉장히 어렵게 키우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장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던 책임감을 떠올리며 김규리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규리 씨의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도 반응을 숨기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실망보다는 놀랐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규리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다. 김규리 씨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는 그녀의 SNS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에는 장성한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그녀가 돌싱녀임을 자연스럽게 암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왼쪽이 엄마야, 오른쪽이 엄마야 라는 댓글로 동안 외모를 인증받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매년 1월 1일 딸과 데이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엄마도 같이 하며 3대 모녀샷까지 공개를 최근에 했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져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김규리 씨인데, 이게 사실 주병진 씨가 정말 방송을 제대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으로서만 생각하고 출연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스스로가 제대로 맞선을 보고 싶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싱 특집인 뭐 차후에 뭐 이게 정규 편성이 된다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맞선 특집에 이 김규리 씨와 같은 돌싱 특집이 있다면 모를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나는 솔로와 같은 일반인들끼리 매치를 해주는 이 데이트 예능에서도 보면 돌싱 특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4세의 동안 맞선녀와 결국 맞선이 실패하는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규리 씨가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 돌싱녀를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초혼의 주병진 씨가 선택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거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미스매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주병진 씨가 나이가 뭐 김규리 씨에 비해 10살 이상 많다 하더라도 따지고 본다면 축적해놓은 부와 자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회적 위치도 굉장하잖아요. 사실상 이거 굉장히 미스매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론과 언론사에서 바라봤을 땐 결국 맞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병진 씨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맞선녀를 대한다라는 자세보다는 제가 볼 땐 약간 MC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며 자신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맞선녀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어떤 배려? 라고 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병진 씨가 이성으로서 이제 김규리 씨를 바라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규리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분명히 본인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 아니 그렇다면 출연하기 이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주병진 씨에게 사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돌싱이다, 자녀가 있다. 근데 뭐 맞선의 의지가 있는지 여쭤봐 달라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서 출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받지 않아도 될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결국 출연을 제고하지 않고 등장하여 결국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어버린 김규리 씨에게도 분명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한다면 출연조차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돌이켜 본다면 이 김규리 씨가 결국 출연을 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김규리 씨가 사실 홍보를 위해서 출연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나는 몸신이다에 등장했었던 김규리 씨의 편을 보면 조금 추측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규리 씨가 이 당시 때에도 53세의 나이로 굉장히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등장했는데 20대 때부터 항산화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클린 콩국, 그러니까 콩국을 먹으면서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이 콩국 덕분에 30년째 24인치의 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규리 씨가 자신이 어떤 철저한 관리, 운동에 의해서만 다이어트가 되어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 콩국이라고 하는 저런 식품에 의해서 도움을 받다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규리 씨가 최근에 올려놓은 많은 인스타그램의 이런 SNS 모습을 보면 일상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하는 모습들, 뭐 멋진 쇼에 서는 그런 모델로서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김규리 씨가 시작조차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SNS에 걸려있는 링크를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김규리 몸신이라고 해서 전체 상품 김규리 몸신 클린 콩국 세트 9,000원, 콩국 세트 2개 13,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린 콩국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김규리 씨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제품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나는 몸신이다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주병진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이런 홍보용 예능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맞선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제작진의 판단 미스와 주병진 씨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김규리 씨가 홍보를 위해서 출연했다라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참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분명히 5회차 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규리 씨가 직접 고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돌싱인데다가 자녀가 2명이나 있다라는 건 미리 말해야 되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주병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분개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주병진 씨가 이 맞선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김규리 씨가 돌싱에다가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두 사람을 만남을 갖게 했다고 한다면 주병진 씨가 받을 깜짝 놀랄 충격도 없었지 않았나 싶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작진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규리 씨가 등장하면서부터 뭐 저랑 동갑인데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무 이쁘고 동안이에요 라는 분들의 글도 있는 반면, 사실 별의별 비판이 다 쏟아집니다. 발음이 별로다, 사투리가 별로다. 거기에 두 번째 맞선녀였던 신혜선 변호사님이 성품도 지성미도 좋고 진솔해 보였고 외모도 괜찮았다, 두 번째 맞선녀가 가장 나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제일 큰 문제죠. 뭐 수산업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이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는 것에서 큰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아예 1회차부터 주병진 씨에게 저는 몸신이다 라는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고 지금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첫 편에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돌싱의 자녀가 있는 부분, 나아가서는 인플루언서인 부분, 직업과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1편을 마쳤다면 이 정도까지 비판이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정보회사가 정말 실망스럽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과 주병진 씨에게 이 여성분들을 맞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출연자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 좀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유튜브에 주병진 씨 사주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혼자 살 팔자라고 나오더라. 여자가 주병진 씨에게 항상 다 맞춰줘야 하고 여자한테 맞춰주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뭐 이런 사실 허위 사실에 가깝죠. 이거 사주 팔자 재미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